이게 약재 처리를 안 한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 이 꽃 한 마리에 눈에 보이는 두세 마리를 한다면 전체적으로는 2배 정도의 밀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번데기를 잡고 지상부에 있는 경협 처리로 해서 충체를 잡는, 약충하고 성충을 잡는 그 두 가지 시스템을 같이 가야지만이 지금 현재까지의 충체벌레 밀도를 잡고 바이러스를 유발시키지 않는 그런 체계적인 방법의 체계가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렵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여기가 어디죠? 저기가 동방악으로 약효 실험이라든지 약효 평가를 하는 어떤 그 포장에 노지, 고추 포장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여기 이렇게 시범포나 이런 거는 외부인들 함부로 못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보여주셔도 돼요? 일반 농가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팜스쿨의 어떤 동영상들을 제가 평소에 봤는데 우리 소비자인 농가의 어떤 홍보라는 어떤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요즘 시기에 제일 좀 문제되는 게 총체가 요즘 되게 극성인 것 같더라고요. 그 총체가 어떤 피해를 끼치고 뭐 종류는 어떤 게 있고 그냥 대략적으로 전문가의 입장을 좀 어떤지 한번 여쭤보려고 왔거든요. 네. 총체벌레는 소위 곤충강의 총체목에 속하는 굉장히 큰 그룹입니다. 그 중에서 농작물에 가장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시키고 있는 것들이 한 5종 정도가 가장 문제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되는 것이 소위 이제 꽃노랑 총체벌레입니다. 그 꽃노랑 총체벌레는 노지, 하우스, 가지가 작물, 밭가 작물 등등에서 꽃에 서식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꽃에 문제 생기는 것 하면서 나중에 바이러스를 유발시키는 그런 굉장히 문제되는 어떤 해충이고요. 그 다음에 오이의 잎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되는 크립스 팔미라는 어떤 오이 총체벌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학회지에서 보면은 대만 총체벌레가 또 노지고추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감귤에서는 볼록 총체벌레하고 꽃노랑 총체벌레가 많이 서식하고 있고요. 기타 인삼이라든지 대파라든지 이런 데서도 또 파총체벌레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별적으로 봤을 때는 개괄적으로 봤을 때 국내 농작물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총체벌레 종류는 5종에서 6종류가 가장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이렇게 밭작물이나 이런 데 피해만 입히는 줄 알았는데 바이러스도 유발을 하나요? 바이러스를 유발시키는 것들이 지금 봐서는 꽃노랑 총체벌레를 알고 있습니다. 그 기타 다른 어떤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진딧물, 그 다음에 가루이,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꽃노랑 총체벌레가 가장 문제를 야기시키고 바이러스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농민들은 뭐 어떻게 총체를 좀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먼저 그 부분들을 알려고 한다면은 1차적으로 저희 같으면 화학적 방제, 즉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데 다른 어떤 나방약이라든지 진딧물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유컴파운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꽃노랑 총체벌레가 저희 같으면 1988년도에 국내 유입이 돼서 겁에라 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퍼져 있는데 이 신규 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없고 두 번째로도 야들이 서식하는 공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밀도가 온도 조건에 따라서 기하급수로 밀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학적 방제 부분에서 잘 안 됐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부분들이 어떤 연면 시비에서 충체에 맞춰서 접촉독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 체계적인 어떤 방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충체벌레의 라이프 사이클이 기본적으로 지상부에 꽃이라든지 잎에서 서식하고 있다가 밑에 지하부로 들어가서 지하부에 1 내지 2cm의 번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번데기를 잡고 지상부에 있는 경협 처리로 해서 충체를 잡는, 약충하고 성충 잡는 그 두 가지 시스템을 같이 가야지만이 지금 현재까지의 총체벌레 밀도를 잡고 바이러스를 유발시키지 않는 그런 체계적인 방법의 체계가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연면 시비 같은 걸로만 방제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토양까지도 같이 방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정식 전에 번데기하고 그 다음에 생육 중에 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지속 기간을 길게 할 수 있는 한 달 정도. 그런 다음에 그 지상부에서 약충하고 성충, 야들을 또 유충하고 성충들을 잡아주는 그 체계 처리 방법으로 같이 겸용을 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얘네가 이렇게 피해 주면 어떻게 변해요? 바이러스를 유발시키고 생육이 정지돼가지고 결국은
소위 모자이크 형태가 되죠. 그래서 정상적인 이파리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런 녹색을 띄어야 되지만 결국은 이런 모자이크를 형성하면서 작물이 생육이 멈춰버립니다. 이거는 이제 메론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진딧물과 총체하고 같이 갔는데 지금 현재는 진딧물 밀도가 더 많습니다. 이야, 이거 엄청, 우와. 이 생육이 정지당하는 거죠. 꽃도 안 펴버리고 이제 진딧물인데 이게 약재 처리를 안 한 공간입니다. 지금 약재 입재 처리하고 50일 된 작물 정식 약재 처리 50일 후의 모습의 처리 공간과 처리 안 한 어떤 시험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예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 있으니까 그걸 처리하고 하는 거하고 처리 안 하고 그냥 작물을 심는 거하고는 이렇게 어떤 해충에 대한 어떤 데미지 피해가 이렇게 많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는 일단 고추 하우스입니다. 오이맛 고추인데 정상적으로 지금 정식한 지가 지금 한 50일 정도 됐습니다. 50일 정식하고 난 지가. 근데 지금 이 꽃에 총체벌레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꽃받침 부위까지 여기서 산란관을 꽂아서 알 한란하고 약충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이 총체벌레가 꽃에 이렇게 서식하면서 흡집을 하게 되면은 열매에 맺히는 것도 상처가 나고 그 다음에 곡가가 생기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란 것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쫙 뻗지만은 이 잎에서부터 총체벌레가 간염을 시켜서 문제가 야기시키려면은 정상적인 열매가 안 맺히고 두 번째로 상처가 또 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꽃이 지고 열매 맺히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곡가가 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생산성을 떨어뜨리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란 거하고 이렇게 어떤 생육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상품성을 떨어뜨려서 농가에 시름을 안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열매가 맺히고 그다음 또 꽃이 이렇게 피고 그러는데 이 꽃 속에 다시 총체가 들어가고 우리가 보이는 이 꽃에 총체벌레 밀도가 2마리 내지 3마리가 눈에 보였다 하면은 그 꽃에는 이 옆에 녹색을 띤 이 꽃받침 부위 안에도 서식하고 삽니다. 약충이나 이것들이. 그 다음에 여기서 산란하고 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전체 이 꽃 한 마리에 눈에 보이는 2-3마리나 한다면 전체적으로는 2배 정도의 밀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에 총체벌레물은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기본적으로 여기는 처리한 곳인데 생육이 정지당해서 다시 작물을 재보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수고스러움들이 있다는 것이 국내 총체벌레, 특히 꽃나랑 총체벌레의 피해 증상이 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시범포도 또 보여주시고 뭐 이렇게 총체벌레도 이렇게 생기는구나 이런 것도 많이 배웠거든요. 앞으로 좀 시간 되고 그러면 종종 찾아뵈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떤 알고 있는 지식, 그다음에 농민을 위한 어떤 그런 홍보, 그리고 동방아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방연구소 채널도 있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들을 원하신다면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